여러분, 현관에 이것이 있으면 그 집은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을 현관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혹 여러분의 집은 그렇지 않으신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시다면 꼭 치우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딱 두 곳 현관과 거실 창가만 좋다면 최소한 보통 이상의 삶은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곳은 그 집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곳이기에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절대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항상 좋지 않은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이 어두우면 불행을 부르는 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현관은 무조건 밝아야 하는 곳이에요. 이는 현관이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도 같은 곳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네, 얼굴이 밝은 사람, 얼굴이 탁하고 어두운 사람, 누가 더 기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절대 현관을 어둡게 쓰지 마세요. 이는 집안에 불행을 부르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항상 현관은 넓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소 중에서 현대에서 가장 많이 차용되고 있는 택리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문안이 넓고 편하면 그 문중에는 번영이 따르고, 또 대문안이 좁고 구불구불하면 형제간에 문제가 생기니 다툼과 불화가 항상 생기게 되며 그 집안에 환자가 생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여 현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현관 좌우측에 큰 거울을 설치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현관을 넓게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현관에 많은 것들을 두지 마세요. 이 현관이 과거로 말하면 바로 대문과 같은 곳입니다. 항상 불필요한 것은 치우시는 습관, 꼭 필요한 것만 두시는 습관, 그리고 항상 현관은 단정하게 쓰시는 습관 가지세요. 맞습니다. 얼굴이 단정하면 항상 대우받는 사람이 되듯이 현관이 단정하면 그 집안엔 절대 불행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축복의 물건을 두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문구를 써 붙여두셨습니다. 이는 한 해 내내 이 집안에 양기가 가득하여 경사스러운 일만 생기기를 기원하는 문구예요. 맞습니다. 기독교나 카톨릭을 종교로 가지신 분들은 현관에 십자가를 걸어두시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종교로 가지신 분들은 현관에 종을 걸어두거나 그 외 불교 물건을 걸어두시는 것 아주 좋습니다. 네, 이는 불행이 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현관문이 부서지거나 녹슨, 또 고장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을 구성하며 본체 다음으로 대문이 높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문이 그 가정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하여 국내 관광지 어디를 가봐도 그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대문의 형상을 만들어 둔 것이고, 또 이것을 아주 높게 크게 건설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 아파트 건설 업체들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 바로 현관문의 설계임은 이미 수많은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절대 현관문이 녹슬거나 부서지거나 고장난 채로 유지되는 일 없도록 하세요. 이렇게 되면 절대 그 가정의 명예운, 즉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삶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 안에 신발 두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는 개념차에 의해서 풍수로 설명하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아파트의 경우 문을 열고 중문까지가 마당의 개념이기에 그러한데요. 여러분들 중에 마당에 신발 벗어두시는 분들 없으시죠? 맞습니다. 우리 전통 한옥에서도 신발은 항상 선돌 위에 가지런히 벗어두었고,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 역시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비록 현대 아파트라도 현관 안에 신발이 어지러이 널브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꼭 신으시는 신발을 제외하고는 신발장 안에 넣어 두셔야 하며, 그리고 신는 신발 역시 중문 앞으로 바짝 붙여서 가지런히 놓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현관 안에 신발이 어지러이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예전으로 치면 신발을 마당에 벗어두는 것이나 같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택배 상자나 쓰레기 봉투, 우산꽂이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현관은 예전으로 치면 마당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당에 쓰레기를 던져두는 집 없어요. 또 마당에 빈 상자를 던져두는 집 없어요. 물론 우산꽂이 역시 그러합니다. 이는 무조건 숨겨진 장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쓰레기 봉투 역시 가능하면 버리기 이전에는 어디 다른 곳에 두셨다가 버리기 전에 문 밖에 잠시 두셨다가 버리시도록 하시고요. 또 빈 택배 상자들 역시 다른 곳에 두셨다가 바로 버리시도록 하세요. 7번째로 과도한 화분들이나 분재들입니다. 여러분, 현관을 좁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분을 현관 안에 두는 것이고 또 식물을 현관 안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고택들 어디에도 대문 안에 식물이 심어져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문 안이 좁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현관 안이 아주 좁습니다. 네, 절대 이곳을 더 좁게 만드는 일 하지 마십시오. 8번째로 현관 안에 걸리는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현관 안에 그림을 거는 것은 과히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절대 현관 안에 안 되는 그림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기원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마치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돈만 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 현관은 명예운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네, 절대 명예와 돈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기원하는 그림을 현관 안에 둔다고 절대 금전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현관 안에 돈을 두는 일 없도록 하세요. 9번째로 이제 현관의 청결함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풍수학은 어디서나 청결함입니다. 네, 더러움, 먼지, 쓰레기 등의 사회 개념은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해서 집안 어디에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 풍수학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곳이 현관이라면 또한 마당의 개념이 혼합된 아주 좁은 곳이라면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정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것을 예전으로 치면 마당에 쓰레기를 모아두고 던져두는 것이나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10번째로 미신적인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현관은 명예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네, 명예라는 것은 순수해야 하고 또 고결해야 합니다. 이런 삿된 것이 혼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아파트 문 근처에 부적이나 무슨 주술적인 것들을 두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는 이런 것 절대 없습니다. 어디 귀신 들린 집이 아니라면 말이죠. 또한 이런 것은 모두 일본식 주술법입니다. 이런 것은 해가 되면 해가 되었지 득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현관 안에 소금단지나 무슨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숨겨두는 일 없도록 하세요. 이렇게 되면 그 집은 무조건 귀신이 들락거리는 집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한 해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충분히 알려드렸었죠. 맞습니다. 무조건 귀신 들린 사람, 뭔가에 씌인 사람이 생겨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집의 현관 모습과 나쁜 운이 들어오는 집의 현관 모습입니다. 자, 차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